오늘은 이제 라이브 강의니만큼 저희가 진행하면서 중간에 질문이나 주시는 내용으로 소통하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적극적인 참여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오늘의 강의 주제를 목차를 통해서 살펴보면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의 강의 목차는 이렇습니다. 네, 첫째, 격리 담당자의 마인드셋, 그리고 격리 담당자가 지켜야 할 초심, 그리고 격리 담당자가 하는 일, 네 번째는 격리 담당자의 연간 업무, 그리고 격리 담당자의 한 달 루틴, 그리고 격리 담당자의 격리 일보, 요 순서대로 진행할 예정입니다. 네, 대표님. 네, 저희 격리 업무를 30년 동안 하시면서 지치지 않는 원동력이 있으실까요? 너무 이게 나이가 드러나요. 그러니까 제가 생각을 좀 해봤더니 옛날에는 제가 입사했을 때 제 사수가 있었어요. 사수가 있어서 하나에서 10까지 다 이렇게 일을 가르쳐주고 그러면서 모든 걸 좀 자연스럽게 배웠는데 요즘 시대는 좀 그렇지가 않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무엇보다 중요한 내 마음속에 뭔가가 이렇게 있어야 돼요. 이렇게 뭔가가 잘 지켜지지 않으면 이 직업은 사실 굉장히 어려운 직업이잖아요. 맞습니다. 이 어려운 직업을 끝까지 해내시려면 내 마인드셋이 굉장히 필요한데 그 소피아 로렌이라고 굉장히 유명한 배우죠. 그 배우가 한 말이 생각이 나요. 어려운 직업에서 성공하려면 자신을 굳게 믿어야 된다. 이것이 탁월한 재능을 가진 사람보다 재능은 평범하지만 강한 투지를 가진 사람이 훨씬 더 성공하는 이유다. 라고 얘기를 했는데요. 이거는 저의 이제 직업관, 투지, 이 일을 해내고야 말겠다라는 성실, 책임감이 저를 지탱하는 원동력이 아닌가 싶고요. 이거를 지키기 위해서는 꼭 하나를 하셔야 됩니다. 어떤 초심이죠. 초심. 초심을 지키셔야 돼요. 저는 굉장히 노력합니다. 초심을 지키려고. 정말 이 강한 투지, 책임감이 없으면 할 수 없어요. 할 수 없는 일인 것 같아요. 초심은 어떤 부분들이 있으실까요? 일단 제가 이제 30년 동안 이 일을 하면서 사장님들을 좀 많이 모셨잖아요. 또 특히나 또 정연 출장용이라는 이런 아웃소싱 회사를 하다 보니 더 대표님들하고 이제 자주 만나 뵙게 되는데요. 그래서 여기에 나온 내용은 대표님들하고 말하자면 설문에서 얻어진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경험으로 체득하신 맞아요. 그런 이제 초심인 거네요. 그래서 첫 번째가 회사 재산이 곧 내 재산이다. 회사 재산을 지키는 건 저희의 본업이에요. 본분이고. 근데 이걸 지켜내야 됨에도 불구하고 조금 이렇게 저도 좀 손이 큰 편인데 이렇게 자꾸 퍼주시는 경리분이 계세요. 그러면 사장님들은 뭐라고 할 수도 없고 안 할 수도 없고 굉장히 불안해하세요. 그래서 볼펜 한 자루, 이면지 한 장. 사실 결혼하셨으니까 말씀을 드리지만 이게 큰일 갖고 안 싸우세요. 그죠? 부부싸움을 아주 소소한 걸로. 저희 대표님들도 마찬가지세요. 볼펜 한 자루 아껴주시는 거, 이면지 한 장 아끼는 거, 이런 거를 보고 정말 알뜰살뜰한 직원이구나라고 느끼시기 때문에 회사 재산을 곧 내 재산이다라고 생각하고 좀 지켜주시고 아껴주셔야 되고요. 이제 두 번째로 숫자하고 좀 친해져야 됩니다. 아니 저희는 매일 숫자를 만나는 사람이에요. 맞습니다. 그러다 보니 저는 숫자를 믿지 사람을 이제 안 믿는다는 건 아니지만 이 숫자와의 관계. 그래서 은연중에라도 왜 이렇게 그냥 숫자가 눈에 안 들어와? 이런 말씀들을 은연중에라도 하시게 되면
대표님이 지나가시다가 듣다가 깜짝 놀라세요. 숫자로 그래서 해야 되는. 그럼요. 네. 저희는 숫자로 모든 걸 표현해야 되는 직업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맞습니다. 세 번째는 적극성, 창의성은 격리 담당자의 필수인데요. 이게 적극성, 창의성? 이거 격리하고는 별로 상관없는 일 아닌가? 이렇게 생각될 수도 있지만 네. 아니에요. 왜냐하면 어떤 부분일까요? 적극적으로 개선할 부분들을 빨리 개선하셔야 돼요. 아, 뭔가 네. 비효율적인 업무 그럼요. 방식이라든지 이런 네. 부분을 찾아서. 계속 수기로만 쓰고 있어. 네. 왜? 내 선임이 그렇게 했기 때문에. 네. 예, 후임인 저는 네. 계속 따라가야 돼. 맞아요. 네. 이유도 모르고 따라가게 네, 되죠. 너무 비효율적이잖아요. 맞습니다. 이런 네. 것들은 빨리 적극적으로 네. 개선하셔야 되고 네. 창의성은 언제 생기냐면 네. 즐거워야 생겨요. 아, 일하는 거에 즐거움이 그럼요. 있어야지. 네. 네. 내가 하는 이 일이 좀 즐거워야 돼요. 맞습니다. 그래서 네. 같은 일을 반복하더라도 창의성이 좀 생길 수 있게끔 네. 이런 요소들을 좀 가지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네 번째로 메모하는 습관. 아, 메모 네, 중요하죠. 메모 중요합니다. 네. 왜냐하면 저도 한 50통 네. 통화를 네. 하루에 그러다 보면 놓쳐요. 아, 맞아요. 네. 네. 그래서 전 메모지 갖고 다녀야 돼요. 계속 메모해야 네. 돼요. 네, 메모해야 되고 맞습니다. 메모해야 네. 되고. 그래서 메모하셔야 되고요. 그다음에 대표님이나 이사님이나 관리자분들하고의 회의에 그냥 가셔가지고 네 하고 듣고 오는 거랑 요렇게 다이어리를 들고 가서 적어서 나오는 거랑은 맞아요. 자세가 다르죠. 그리고 네. 그 부분을 적은 거를 하루를 그럼요. 리뷰를 해서 투두로 그럼요. 넣어야지 네. 제가 업무를 빼놓지 않고 체크를 그럼요. 하실 수가 체크하실 있어요. 수 있어요. 네. 그리고 다섯 번째는 부족한 점을 인정하고 공부하는 열정입니다. 네. 네. 계속 바뀌죠? 네. 세법도 바뀌어, 세율도 맞습니다. 바뀌어, 네. 계속 프로그램도 바뀌어요. 바뀌고, 프로그램도 바뀌어, 네. 회사도 바뀌고. 회사도 바뀌어, 다 바뀌어, 이사님도 바뀌어, 네. 격리 저는 사장님도 바뀝니다. 아. 네, 그러려면 네. 공부하시는 열정만큼은 네. 가지고 계시면 네. 제가 늘 지키는 초심, 5가지를 네. 여러분께 알려드립니다. 와, 정말 30년 경력에 네, 연륜이 묻어나는 네. 네, 초심이었습니다. 맞습니다. 네, 너무 좋은 말씀이셨어요. 다음은 저희 격리 담당자가 그럼 어떤 일을 하는지 네. 한번 간략하게 한번 보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격리는 어떤 부분인지 한번 설명을 해주실 수 있으실까요? 네, 격리는 네. 경영관리의 약자죠. 네. 네. 그러니까 경영관리가 네. 뭐예요, 여러분? 네, 쉬운 일이에요, 어려운 일이에요? 어렵죠. 어려운 네. 일입니다. 저희 어려운 일을 해내는 사람이에요. 네. 그러니까 운전하는 사람은 뭐라고 불러요? 운전자? 기사. 기사. 네, 네. 이렇게 부르죠. 네네. 네, 그래서 일하고 직업하고 매칭되는 게 사실 몇 개 없어요. 아, 그렇네요. 네. 네. 하지만 네. 격리는 네. 경영 관리를 하는 사람 그 행위. 맞아요. 행위로 네. 돼서 직업은 그렇죠. 그렇죠. 네. 그래서 네. 기업이나 조직의 금전 출납부 관리를 네. 담당하시는 의미를 갖고 있긴 하지만 네. 사실은 인사, 총무, 회계, 사무직 보조 모든 것을 다 총괄하는 맞습니다. 네. 중소기업 격리는 네. 특히 네. 만능 박사, 척척 박사. 네, 또 네. 뭔가 디자인을 하는 회사면은 약간 디자인 업무도 조금씩 조금, 맡기시면서 맞아요. 하시는 경우도 있고 네. 아니면 영업하시는 분이 격리 업무를 하시는 것도 봤어요. 맞아요. 네. 네. 어디는 또 이제 대표님이 맞아요. 직접 하시는 경우도 또 많고. 많으시고. 네. 그렇다면 원래 이런 경영 관리는 원래 누가 해야 되는 걸까요? 사장님이 하셔야죠. 맞습니다. 네. 사장님이 하셔야죠. 네. 최고 경영자인 그럼요. 네. 대표님 사장님의 이제 네. 몫이죠. 네. 그 몫에 네. 이제 저희가 얼만큼의 역량으로 네. 정확한 보고를 드려서 네. 제대로 판단을 하실 수 있게끔 네. 서포터하는 네. 파트너입니다. 맞습니다. 네. 그래서 격리 업무는 정말 대표님 최일선에서 보자 하는 중추적인 핵심 업무라고 그렇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그다음에는 그럼 이제 격리 담당자가 하는 일을 네. 3가지 회계 업무, 총무 업무, 인사 업무로 나눠봤는데요. 네, 이 부분 한번 설명해 주실 수 있으실까요? 네. 네. 일단 회계. 네. 네, 세금계산서 발행 수취하셔야 되고요. 네. 매입, 매출, 네. 장부 정리 네. 하시고 나면 바로 미수 미지급, 네. 외상 매출금, 외상 매입금, 네. 그다음에 그렇죠. 은행 네. 공과금, 세금, 네. 그다음에 이제 카드 사용하시는 거,
비용 관리. 네. 이게 이제 또 세무 신고하고 결산하고 직결되죠. 맞아요. 요게 다 네. 끝나야 또 현황 보고도 하실 수가 있습니다. 네. 그 다음에 이제 총무 업무로 넘어가는데요. 실제로 사무실의 운영에 필요한 공간 관리, 비품 구매, 그 다음에 이제 각종 문서, 회의록, 맞습니다. 기록, 네. 네, 그 다음에 이제 지원, 회사 차량, 현황 관리, 이런 것들을 또 다 하셔야 네. 예산하고 비용 관리를 하실 수 있죠. 수가 있죠. 네, 맞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인사 채무, 네. 네, 인사 업무, 채용, 네. 채용, 네, 그 다음에 채용하셨으면 네. 그에 따른 이제 관리들이 또 다 들어가요. 네, 급여 4대 보험 관리해야죠. 맞습니다. 그 다음에 네. 뭐 연차, 퇴직, 뭐 근로계약서, 그 다음에 이제 직원 교육 훈련, 그 다음에 뭐 그 외에 네. 예, 직원 정보, 뭐 출퇴근 기록, 휴가, 아유, 정말 많죠. 할 네, 게. 많은 일을 네. 네, 하셔야 되죠. 네. 네. 중소기업은 이게 담당 파트별로 다 이제 세 파트로 나눠지는 경우도 있고 한 분이 다 하시는 아, 경우도 네, 있고 네. 그래서 정말 이 업무를 한 분이 다 하시면 정말 대단하신 분이세요. 네. 그리고 그만큼 업무 스트레스도 되게 많으실 맞아요. 거예요. 네. 네. 왜냐하면 이 경리 담당자 업무가 그 혼자 하는 게 아니라 다른 부서랑도 협의를 해야 되고 그럼요. 뭐 이제 거래처 뭐 대표님 네, 뭐 세무사 사무실 다 커뮤니케이션이 진행이 돼야 돼서 네, 이런 식으로 업무를 나눠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네. 그럼 저희가 격리 담당자의 업무를 연간으로 한번 나눠보면은 네. 순서가 어떻게 진행이 될까요? 네. 자, 우선 네. 이제 1년 동안의 업무들이 네. 네. 저희는 다 반복이에요. 그렇죠. 네. 네. 그나마 다행이에요. 네. 네. 매일매일 비슷한 새로운 것입니다. 일들을 네. 한다 그러면 네. 저는 힘들죠. 정말 네. 이걸 못했을 거예요. 그나마 이게 이제 반복되고 네. 또 반복된 게 쌓이면 노하우가 생기고 맞습니다. 네, 또 적응하게 되고 네. 이러면서 1년을 또 지내시게 되기 때문에 네. 그렇게 크게 걱정하실 필요는 없다. 자, 우선 이제 출고 입고에 대한 네. 업무가 네. 진행이 되겠죠. 그렇죠. 그걸 전표 네. 작성이라고 부르고 네. 그 다음에 나갔고 들어왔으면 뭘 해야 돼요, 여러분? 마감하셔야죠. 그렇죠. 네, 네. 마감서, 네, 청구서 발송하고 확인하시게 됩니다. 네. 그 다음에 세금 계산서, 네, 계산서를 통해서만 네. 인정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 업무가 네, 꼭 필요합니다. 세금 계산서를 발행한다는 건 네. 또 부가세. 그렇죠. 부가세 네. 신고가 또 있죠. 그렇죠. 네. 부가가치세에 네. 대한 신고 업무하고 네. 직결됩니다. 네. 그 다음에 이제 자금이, 회사는 사실 돈 벌려고 하는 집단이잖아요. 그렇죠. 예, 네. 이익이 수반이 돼야 되기 때문에 요게 입금되고 출금되는 자금에 관련된 업무들이고요. 또 아무 돈이나 막 받으면 안 되잖아요. 네? 미수금. 그렇죠. 네. 네. 관리해야죠. 그렇죠. 저희가 매출한 만큼 그럼요. 돈을 받아야지. 받아야죠. 네. 네. 매출은 했는데 돈을 못 받으면 안 되니까. 그럼요. 네. 네. 그러면은 네. 이제 미수금, 맞습니다. 네, 채권, 네. 그 다음에 미지급금, 네. 네, 채무, 요 관리 업무가 또 들어갑니다. 네. 그 다음에 요게 이제 자연적으로 거래처 원장이 생성이 되는 거죠. 그렇죠. 네. 원장 잔액 관리 그럼요. 하셔야죠. 네. 거래처 잔액이 또 나와야 네. 얼마큼 주고 얼마큼 받을지. 네. 맞습니다. 그래서 통장 네. 내역을 꼼꼼히 살피셔야 됩니다. 네. 그 다음에 이제 직원이 입사하시거나 퇴사하시거나 그에 따른 관련 업무들이 진행이 되죠. 네. 4대 보험도 네, 체크하셔야 되고 입사 네. 네, 입사 시 취득 신고, 상실 신고 다 네. 들어가야죠. 다 들어가야죠. 네. 그 다음에 이제 요 부분은 또 이제 소득세, 네. 연말정산 그 맞습니다. 업무가 네. 이제 요즘 이제 연말정산 이제 거의 다 끝났고요. 네. 이제 법인세가 이제 다가오고 있기 때문에 네. 또 바쁘죠. 맞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경비 업무로 넘어가는데요. 카드. 요즘은 90% 이상을 카드로 사용하십니다. 그래서 카드 관리가 굉장히 중요한 업무가 됐어요. 맞아요. 네, 네. 그래서 세금하고도 직결이 되고요. 그 다음에 그에 따른 또 대금이 네. 만만치 않게 나가고 있어요. 신용카드 대금 말씀하시는 네, 거죠? 네. 네. 또 신용카드잖아요. 네. 날짜를 네. 늦추시거나 네. 못 맞추시면 신용에 맞습니다. 문제가 됩니다. 네. 그래서 그 대금,
그 다음에 자동이체, 네. 통장에서 나가고 있는 공과금들, 또 세금, 네. 경조사, 그 다음에 차량에 관련된 비용들, 부분들을 다 정리를 해야 네. 법인세나 종합소득세까지 연결되는 그렇죠. 업무들이 진행이 네. 다 됩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월 분기별로 어떤 신고가 있는지 미리미리 파악하시는 게 그럼요. 중요할 것 같아요. 네. 네. 세금이 네. 엄청 빨리 돌아와요. 맞아요. 생각해 보면은 부가세 끝나면 아이쿠 뭐 그럼요. 네. 네, 연말정산 있고, 네. 네, 또 부가세 또 신고 있고, 아유, 법인세 네, 또 법인세 있고, 있는데, 종합소득세 내야 또 돼. 있고. 네, 네. 정말 빠듯하죠. 1년으로 네. 치면. 네, 그럼 일일 업무로 정리를 한번 해봤는데요. 네. 거래관리, 자금관리, 인사총무 이렇게 세 가지로 나눠봤어요. 네. 그래서 저희가 원래는 막 일개표 치고 이렇게 진행을 해야 되는데 저희 지금 시청하시는 분들은 대부분 경리나라를 사용하고 계신 분들이 많으실 거기 때문에 그 부분으로 좀 맞춰서 제가 한번 정리를 해봤습니다. 네. 먼저 출근하시면 홈택스나 은행 등에서 이제 자료 수집을 하시고 그리고 이제 매출 거래명세표를 확인하거나 입력해서 세금계산서 발행하고 이건 건건이 있을 때마다 그리고 매입 거래명세표도 확인해서 세금계산서나 영수증 수치 확인을 하시고 그리고 지출결의서 작성이나 이제 직원분들 올라온 거 확인해서 결제 예정 내역을 취합합니다. 그리고 이제 이체될 수 있도록 그렇죠. 진행을 하고 네. 그리고 이제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저희 카드 비용 나가는 거 그리고 매출된 거 그리고 매입된 거를 용도랑 프로젝트 설정하고 이제 그 이체 출금 내역도 같이 확인하셔가지고 진행하는 거. 네, 거의 일일 업무를 쪼개보면 이런 식으로 맞아요. 진행이 될 것 네, 같아요. 네. 그리고 이제 중간중간 매일 갑자기 수시로 뭔가 세금, 공과금이 나갈 수도 있고, 과태료라든지, 이런 부분들 나가는 것도 같이 챙겨보셔야 되고, 그걸 가지고 이제 일개표를 보고를 하게 됩니다. 저희 대표님께서 일일 업무가 이렇게 끝나면 일개표를 따로, 일일 보고서를 작성하시는 그렇죠. 게 따로 있으세요. 네. 이 부분도 한번 설명해 주시겠습니다. 네. 네. 저희는 네. 이제 출장격리 회사다 보니까 네. 일주일에 한 번 이제 회사에 방문드려서 네. 이제 그 회사 일을 담당하게 되니까 네. 어떤 식의 업무를 했는지를 네. 꼭 보고를 드려야 돼요. 맞습니다. 네. 네. 그러니까 여러분 일은 열심히 하셨는데 보고를 안 했다. 네. 그러면 60%밖에 안 하신 거예요. 맞습니다. 네. 보고가 정말 중요하죠. 보고가 너무 네. 중요해요. 더더군다나 요즘 같은 시대는 프로그램이 상당 부분 많은 일을 하게끔 되어 있어요. 네. 그러면 흔히들 남편이 제일 잘못하시는 말이 뭐예요? 빨리 네가 해, 세탁기가 하지. 밥은 네가 해, 밥솥이 하지. 이러거든요. 여러분, 네. 밥은 주부가 하는 거예요. 쌀 씻어서 이거 안 쳐야 되잖아요. 빨래는 주부가 하잖아요. 세탁기에 집어넣고 버튼 누르고 다 넣어서 걸어서 개고 빠는 게 뭐가 문제예요. 개는 게 더 네. 힘든데. 그렇죠. 네. 그렇기 때문에 네. 몰라주세요. 네. 네. 그래서 격리는 네. 내가 한 일을 티내야 돼요. 맞아요. 네. 저는 100% 네. 공감합니다. 네. 네. 안 티내는 게 그러면 뭐예요? 티가 안 나요. 안 나요. 네. 네. 집안일 티 안 나잖아요. 네. 맞아요. 티내셔야 돼요. 티내는 유일한 방법은 네. 이렇게 업무 보고서인데요. 네. 이게 두 가지가 있어요. 네. 하나는 네. 내년 이맘때에도 나는 이 일을 꼭 해야 돼요. 그쵸. 네. 네. 다음 주 월요일 날 나는 이 일을 꼭 해야 돼요. 그 다음 달 똑같은 일을 해야 돼요. 네. 그러려면 메모하는 습관 마찬가지예요. 맞습니다. 매일매일 내가 이런 일을 했구나라고 적어 놓으셔야 네. 자, 여러분 혹시 선임에게 인수인계를 못 받았다 라고 하더라도 제가 이 회사를 그만둘 때에는 인수인계를 하고 나가셔야 돼요. 네. 그러려면 제가 적어 놓은 이 노트가 굉장히 중요할 거예요. 그렇죠. 일일 네. 업무로 이걸 가지고 이제 후임자가 보고 그럼요. 업무를 할 수도 있는 부분이고 그럼요. 작성을 하면 할수록 좋은 게 이게 내가 모르는 부분이 있다고 하더라도 보고를 함으로써 모르는 부분을 이제 대표님이랑 이제 협의를 해서 어떻게 해야 될지 이런 부분들을 그럼요. 빠르게 협의를 할 수가 있어요. 네. 그래서 내가 업무에 어떻게 일을 해야 될지가 이제 가이드라인이 잡히기 때문에 저도 이제 업무 보고서 이거 작성하는 거 정말 너무 공감합니다. 그럼요, 여러분. 근데 어느 날 네. 느끼게 되시는 게 뭐냐면 네. 매일 똑같은데 맞아요. 어떡하지? 네. 네. 그래도 하셔야 돼요. 네. 네. 똑같은 일을 반복적으로 하는 직업이에요. 근데 즐거움을 찾지 않으면 창의성은 안 생긴다고 했기 때문에 그래도 어제와는 다른 네. 무슨 일인가를 새로 하셨어요, 오늘은.
네, 맞습니다. 그래서 네. 그 부분을 꼭 메모해 두시기를 네. 저는 부탁을 드립니다. 네, 정말 거래 내역이 매일매일 발생하기 때문에 그럼요. 근데 거래 내역이 언제는 이게 발생하고 막 갑자기 부채 관련, 그럼요. 네, 자산 관련 이런 음. 식으로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기록하시는 게 정말 좋은 것 아유, 같습니다. 그럼요. 네, 다음은 네, 저희 이제 만약에 격리 담당자가 처음 입사를 했다고 가정하고 한 달을 주별로 이제 업무를 나눠서 한번 설명드려 보겠습니다. 네. 네, 우선 네, 첫째 주. 새로운 네, 회사에 네. 새로 오셨으면 네, 이제 적응하셔야 돼요. 맞습니다. 예. 네. 이직이 나쁘다는 게 아니고 네. 또 이직을 하셨으면 또 당분간은 이 회사에 적응을 하셔야 되기 때문에 자, 첫 번째 주에는 자기소개 하시고요. 네. 좀 적극적으로 직원분들하고 좀 친하게 지내세요. 네. 그리고 두 번째는 저는 네. 이 부분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뭐냐면 네, 요즘은 청소하고 정리등등 잘 안 하세요. 맞아요. 아니 뭐 제 네. 딸도 안 해요. 예. 근데 집에서 안 하시는 거랑 회사에서 안 하시는 거랑은 차이가 생기는 게 뭐냐면 후임자분이 해놓고 가신 그 자리를 제가 앉아야 되거든요. 요즘은 인수인계라는 게 사실은 쉽지가 않아요. 맞아요. 예. 네. 그렇기 때문에 어디까지 인수인계를 네. 받았다라고 하더라도 제 걸로 만들려면 책상도 제 스타일로 만들어야 되고요. 네. 네, 서류가 어디에 있는지도 제가 좀 알아야 되고요. 그렇죠. 그리고 네. 컴퓨터 안에 파일들이 너무 많아요. 맞아요. 네, 네. 그 파일들을 필요 없는 거와 내가 확인할 것들을 좀 구분해서 맞아요. 구분하는 거. 정리정돈하는 네. 시간을 가지셔야 됩니다. 맞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사무실 파악도 하셔야죠. 네. 네, 이 회사의 실세는 사장인가 사모인가, 네, 이사님인가 박 이사님인가, 네. 네, 또 좀 실세 파악을 참 하셔야죠. 중요합니다. 네. 네. 그리고 이제 내가 맡을 업무는 네. 무엇인가 이제 시작을 하셔야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요즘은 대부분 이제 온라인 사이트들이 다 가입이 되어 있는데 그렇죠. 아이디 패스워드가 안 맞는 부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맞아요. 이게 네. 주기적으로 변경을 네. 하라고 하니까 네. 변경하고 나서 업데이트가 안 되면 후임자는 또 그럼요. 모르고 또 찾고 있고. 또 찾아야 되고. 네. 네. 정리가 그래서 필요합니다. 각종 네. 인증서 회원가입 여부를 네. 이제 확인해서 내가 이제 정리를 네. 시작하셔야 되죠. 맞습니다. 이러다 보면 네. 일주일 금방 갑니다. 그렇죠. 네. 정말 바쁘게 지나가는 한 주. 맞아요. 네. 네. 둘째 주는 그러면 어떤 단계일까요? 그러면 이제 첫 번째 주를 네. 이렇게 정리하다가 네. 금방 갔어요. 네. 그러면 두 번째 주부터는 네. 이제 본격적으로 업무 파악을 하셔야 됩니다. 네. 그래서 제가 지금 주요하게 생각해야 되는 업무, 네. 긴급한 업무부터 시작하셔야죠. 그렇죠. 네. 네. 예를 들어 팀장님은 네. 급한 일이 있고 중요한 일이 있어요. 네. 뭐부터 하세요? 급한 일을 먼저 하겠죠? 급하고 중요한 급하고 일부터 중요한 하셔야죠. 일 먼저 하겠죠. 네. 네. 급하고 중요한 일. 그렇죠. 네. 그래서 제가 해야 될 일들 중에 급하고 중요한 일의 순서를 별이라든지 맞아요. 동그라미라든지 1, 2, 3, 4라든지 네. 먼저 빨리 파악하셔야 됩니다. 맞습니다. 그리고 이제 저는 이제 거래처 관리를 하라고 말씀을 드리는데 네. 이게 왜냐면 세무 대리인한테 이미 이제 뭐 미수금이나 네. 외상 매출금이나 이런 잔액들을 받았어요. 네. 근데 실제 장부하고 좀 안 맞는 경우들이 간혹 나와요. 그렇죠. 네. 네. 근데 내가 한 게 아닌데 네. 하지만 오늘부터는 제 책임이에요. 맞아요. 네. 네.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책임 소재, 요런 거를 정확하게 네. 해두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직원분 근태 관리 하셔야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장부 잔액 관리를 네. 본격적으로 시작을 하셔야 됩니다. 네. 이 장부 잔액 확인이 되게 어려워하시는 분들이 되게 많으시더라고요. 왜냐하면 세무장부상 잔액이랑 실제 저희가 그렇죠. 관리하는 엑셀 장부랑 네. 또 그거랑 실제 받아야 되는 돈이랑 음. 또 다르니까 이거 부분에 있어서 혹시 확인하는 팁이 있으실까요? 저는 네. 왕도가 없습니다. 저는 다 네. 1대1 매칭입니다. 아, 네. 맞습니다. 정확하게 네. 네. 하시는 방법 말고는 네. 없어요. 맞아요. 왜냐하면 네. 네,
100만 원밖에 안 들어왔는데 예, 장부에는 뭐 120만 원 들어와 있다고 하면 네. 그 20만 원에 대한 부분은 제가 찾아야 돼요. 그렇죠. 네. 네. 그리고 제가 정리했었던 네. 장부가 아니기 때문에 네. 그 부분에 대한 확인은 대표님께 받던지 네. 거래처한테 받던지 명확하게 찾아내서 네. 네, 내가 온 시점부터의 잔액을 음. 체크해 나가는 게 중요합니다. 맞아요. 이게 또 저 그 입사했는데 제가 모르는 이제 대표님과 거래처 간의 거래가 있을 수 있거든요. 맞아요. 약간 이거는 상계치거나 뭐 그 따로 할인을 그렇죠. 해서 할인. 가자 이런 네.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꼭 대표 정리를 한 다음에 거래처도 한번 확인하고 대표님도 한번 확인해서 확인하고. 네, 금액을 확정지어서 가야 돼요. 맞아요. 그래야지 앞으로를 나갈 수가 있습니다. 네, 제가 네. 처음 업체를 맡으면 네. 이 일 해요. 아, 이거 네. 하는 거예요. 맞아요. 그래서 초기월이 정말 네. 중요한 게 어떤 금액으로 시작할 것인가 기준을 그럼요. 정해야 되기 때문에 그럼요. 네. 맞아요. 네. 그래서 네. 이 부분을 저는 가장 중요한 업무다라고 네. 보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네. 네. 두 번, 네, 이제 다음으로 넘어가 보면 네. 셋째 주. 네. 네. 저희가 셋째 주에는 이제 비용에 대해서 그렇죠. 네, 파악하는 단계네요. 네. 네. 이제 4대 보험 네. 네, 사이트에 들어가서 네, 실제로 사이트에 들어가면 네. 퇴사 처리 안 되어 있는 직원도 있고 입사 처리 안 되어 있는 직원도 있고 네. 그다음에 4대 보험 금액하고 다르게 적용되고 있는 부분도 좀 있더라고요. 맞아요. 네. 네. 그래서 회사에서 확인하셔야 돼요. 그렇죠. 네. 이런 부분 다 정리해 주셔야 되고 네. 그다음에 우리 회사에서 고정적으로 나가고 있는 고정 비용, 그다음에 공과금. 네. 네. 얘가 나와야 네. 10일 날 얼마가 나가야지. 그렇죠. 네. 20일 날 얼마가 나가야지. 네. 자금 계획을 좀 세울 수가 있잖아요. 맞아요. 뭐 건물 관리비가 언제 나가는지, 그렇죠. 임차료 언제 나가는지. 네. 네. 사실 통장만 보면 다 나와요. 맞아요. 그래서 네. 한 세 달 정도 해서 그 비슷한 시기에 그렇죠. 나가는 거 정리해 보시면 네. 네. 더더군다나 이제 네. 경리나라는 네. 또 이렇게 정기적으로 그렇죠. 이체되는 네. 걸 또 다 등록해 놓을 수가 있잖아요. 맞아요. 네. 예.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미리미리 맞습니다. 사실 대표님들이 며칠 날 얼마가 나가는지를 잘 모르세요. 예. 맞아요. 그래서 막 가사세를 물게 되고 네. 연체료를 물게 되고 네. 이런 부분이 너무 아깝죠. 네. 세금도 마찬가지로 내가 인지하지 못했던 세금이 이제 미납돼가지고 남아 있는 걸 결산 때 시점 와서 아시는 분도 계세요. 네. 그러니까 중간중간 확인을 해야겠죠. 해야죠. 네. 그래서 네. 그 부분에 대한 체크. 그 다음에 이제 카드, 카드 정리 또 해주셔야 되는데요. 자, 카드가 왜 필요하냐면, 네. 사실 한도가 있어요, 카드는. 법인카드는. 맞아요. 다 한도가 있습니다. 네. 근데 A카드에서 너무 많이 쓰면 네. B, C, D를 사용을 못 해요. 그렇죠. 네. 그래서 그 부분. 네. 그 다음에 A라는 분이 너무 많이 쓰고 네. B라는 사람이 상대적으로 덜 쓰면 네. 사이가 안 좋아져요. 그럴 수 있겠네요. 네. 그래서 네. 꼭 어느 분이 네. 얼만큼의 카드를 사용하는지도 중요합니다. 네, 맞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네. 현금 시제. 네. 이제 제가 요거에 대한 이제 조금 이제 옛날 얘기자면 네. 옛날 저희 회사 대표님은 네. 매월 1일 날 네. 빳빳한 현찰을 네. 100만 원을 갖다 주세요. 아. 그리고 네. 남아있는 네. 뭐 68만 원, 78만 원들을 네. 가져가셨죠. 아. 네. 근데 이제 네. 더 이상 요가 없잖아요. 이제 카드를 그렇죠. 이제 거의 90%를 사용하시다 보니 네. 그래서 현금 시제에 대한 요 부분은 네. 이제 조금 그다음에 이제 비용 고정적으로 네. 비용이 나가고 있는 이 부분들을 네. 잘 체크하셔가지고 네. 필요 없는 가산세, 연체료, 그렇죠. 그다음에 연체되시면 또 회사 신용에도 네. 문제가 됩니다. 네. 신용 카드니까. 그렇죠. 네. 네. 그 비용에 대해서는 이렇게 5가지로 설명을 해주셨어요. 4대 보험 정리, 공과금 정리, 카드 정리, 현금 시제, 현금 시제가 있으면 현금 네. 시제 파악해서 관리하는 거, 그리고 고정 비용 정리하는 거, 이렇게 5가지로 말씀해 주셨는데, 고정 비용 정리하는 것을 되게 많이 어려워들 하시더라고요. 네. 이 부분에 대해서 대표님만의 팁이 있으실까요? 잠깐만요. 네. 다시 한번 네. 돌아보시죠. 고정 비용 정리하는 거에 대해서 네. 이제 대표님만의 팁. 네네. 네.
고정 비용은 저는 이제 경리나라에 네. 전기이체에다가 전기이체 송금 기능으로. 네, 다 넣어놔요. 임대료는 예를 들면은 10일이 네. 사실 이제 늦게 내는 거 누구나 다 싫어하잖아요. 그렇죠. 네. 10일이 일요일이거나 주말이면 저는 이제 8일을 네. 이렇게 해서 등록을 해놓고, 네네네. 네, 그 다음에 뭐 이렇게 해놓고, 그래서 고달고달마다 네. 조금 날짜만 조금 변경해서 음. 넣어놓으면 되니까, 네. 예, 정기적으로 나가는 네. 금액들은 네. 다 요 기능을 좀 활용하셔가지고, 네네네. 네, 하셨으면 좋겠어요. 아, 좋습니다. 네. 지금 댓글 잠깐 보고 이제 넘어가면, 네. 네. 이정수님, 안녕하세요. 네. 아까 소리가 안 들렸다고 하는데 잘 이제 들리시나 봅니다. 네. 그리고 초심 중요하다고 해주셨고요. 그래서 최경아님께서 거래명세표로 내부관리 세무사 사무실은 생략해서 기준 다르다. 거래명세표로 내부 관리하고 세무사 사무실은 생계안서로 관리하기 때문에 기준이 다르다라고 말씀을 해주신 것 같습니다. 네. 네. 그리고 수산물 특공대님께서 사업장 주소로 해두었는데 미납이 나와서 물어보니까 대표님 댁 맞아요. 주소로 맞아요. 송부돼서 그래서 공과금이나 이런 맞아요. 세금이 누락되는 경우가 많으세요. 그래서 네. 있는지 없는지도 모르는 네. 경우도 있고, 네, 수산물 특공대님, 네, 말씀 감사합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지방세 같은 경우에는 네. 이제 제가 이제 위텍스라는 사이트에 들어가면 네. 이제 맞아요. 그 네. 바구니가 있어요. 네. 네. 그래서 바구니에 제가 네. 다 미리 넣어놓고 네네네. 대표님한테 네. 뽑아드리고 네. 그래서 어떤 납부하셔야 회사는 된다. 네. 네, 매주 갈 때마다 네. 홈택스에 들어가서 네. 미납된 거 있는지 뽑아드리고 네. 위텍스에 들어가서 뽑아드리고 맞아요. 네. 수도료 뭐 네, 전기료 네, 네. 미납된 거 있는지 다 네. 좋아하고 그 다음에 이제 하나가 조금 힘든 게 뭐냐면 하이패스 요금이에요. 네. 네. 하이패스 요금도 가끔 미납이 좀 돼서 맞아요. 계속 지로용지가 날라오니까 네. 그래서 그런 부분들까지 네. 좀 체크를 해서 네. 예, 대표님께 이제 네. 결제를 올려놓죠. 맞아요. 예, 네. 그러면 이제 이체하시고 네. 네, 그렇게 해드립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예은님께서 이제 공과금은 그래서 한 번씩 이제 위텍스에서 줘야 하는 거 요거 네. 정말 중요한 것 같아요. 네. 네, 정말 모르는 세금들이 묻어있기 때문에 맞아요. 네. 여러분 세금이 생각보다 많아요. 네. 그래서 그때 이제 주소가 잘못되어 있었네라고 하시면 이제 주소도 수정해 주시고 네 이렇게 알아서 하시면 정말 대표님들이 너무 좋아하실 거예요. 그리고 이제 박정환님께서 이제 맞습니다. 처음에 가본 기본 세팅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업무들이 쉬워지느냐 예상하지 못한 것이 튀어나오느냐가 네 되는 것 같다고 해주셨네요. 수산물 특공대님께서 매달 근로소득세, 지방소득세, 기타 소득세 10일 납부인데 가상계사여서 그런지 맞아요. 계좌가 매달 바뀌죠. 네. 요 부분은 금액도 바뀌고 계좌도 바뀌기 때문에 이체하실 때 지출결의서로 작성하시고 건별 납부인가 그쪽에서 네, 하실 네. 때 계좌번호 수정하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지출결의서 작성하시는 건 저는 추천드립니다. 네, 대표님께서는 맞아요. 저도 그래요. 네. 그렇죠. 네, 네. 네. 그래서 경리나라로 이제 작성해가지고 관리하시는 게 이 부분은 이제 전기이체 송금 기능보다는 지출결의서 사용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네. 그래서 다음 저희가 이제 카드 관련해서 아까 네. 이제 현황을 정리를 해야 된다고 말씀드렸는데 그렇죠. 네. 관련해서 팁 한번 샘플 한번 보여드리고 넘어갈게요. 네. 그래서 카드 정리에 대한 팁은 어떤 카드를 누가 어떤 용도로 사용하는지 먼저 파악을 하시고 카드 별칭으로 관리를 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체크카드랑 신용카드가 업무에 조금 차이가 있어요. 같은 카드지만 법인카드지만 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좀 구분을 해주시고 이 카드가 주로 어떤 차량에 주유하는지도 파악을 해두시면 나중에 부가세 공제 시에도 참고하실 수 있어요. 맞아요. 네. 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좀 이제 정리를 해두시고 네. 경리나라에 뭔가 카드 별칭, 카드 내역이랑 같이 대조해가지고 리스트업 계속 매월 업데이트 해가시는 게 네, 좋은 것 같습니다. 네. 그러니까 네. 잠깐 코멘트리를 달자면 네. 실질적으로 네. 이제 이런 경우가 있었어요. 이제 회사에 가면 네. 기사님이 이제 두 분이 계시단 말이에요. 네. 김 기사님 계시고 박 기사님 계시고. 네. 그래서 다 이제 법인카드를 쓰시는데 네. 박 기사님은 한도를 네. 딱 맞춰서 쓰세요. 네. 이제 뭐 한 끼에 뭐 10,000원 이상은 10,000원. 쓰지 마라. 네. 그러면은 이제 10,000원이 되게끔 돈가스를 네. 네, 10,000원짜리 돈가스 드시는데 네. 박 기사님은 매번 이렇게 13,000원짜리 돈가스를 드세요. 네?
그러면은 사장님이 보시고 네. 아니 왜 김 기사하고 박 기사하고 밥값이 달라? 맞아요. 예, 네. 사실 그렇잖아요. 그쵸. 예. 네. 그리고 이거는 일반 카드가 아니고 네. 법인 카드이기 때문에 10,000원어치는 법인 카드 내시고 맞습니다. 3,000원은 네, 네. 일반 본인 카드를 쓰셔야죠. 네. 왜냐하면 이거는 집에서 드시는 식사가 아니잖아요. 그렇죠. 예, 네. 이런 관리들이 이제 어떤 데이터로 네. 보여져야 되기 때문에 이제 어느 분이 사용하시는지도 네. 중요하다. 맞아요. 네. 누가 사용하고 그걸 위해서는 저희가 데이터로 관리를 해서 어느 정도 이제 밥값은 뭐 10,000원까지, 13,000원까지 이런 기준을 잘 정하셔야지 직원들끼리 불화도 없어지는 것 같아요. 맞아요. 네. 안 그러면 서로가 이제 싸우게 되기 때문에 네. 이 3,000원 차이로 아니 매일 네. 3,000원에 한 달이면 커요. 그거. 그렇죠. 네. 그래서 맞습니다. 네. 꼭 네. 네, 한도를 지켜주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네. 법인카드는 네. 생각 외로 한도가 그렇게 많지 않아요. 맞아요. 네. 네. 그리고 이게 지난달에 쌓여있던 금액이 네. 이번에 한도를 열어주는 거기 때문에 네. 요 부분이 잘 되지 않으면 네. 괜히 대표님이 직원분들의 이렇게 뭐 직원들이야 좀 그렇지만 그렇죠. 거래처 손님하고 식사하셨는데 네. 한도가 맡겼다. 얼마나 창피해요. 그렇죠. 그래서 네. 법인카드는 네. 한도가 꼭 있기 때문에 그 한도 체크를 저는 정말 수기로 네. 적어서 정리하시는 분 봤어요. 아, 네. 격리나라로 하면 되는데. 그러니까 적극성, 네. 뭐 어떤 적극성, 맞습니다. 네 프로그램이 이 일을 대신 해줄 수 음. 있는 이 일은 프로그램이 하고 그거에 따른 그 대신 또 격리나라가 직접 보고하진 않잖아요. 그렇죠. 네. 보고는 직접 네. 이제 격리 담당자가 네. 해야죠. 네. 그러니까 이 부분을 좀 잘 활용하셔서 네. 보고를 잘 하시면 좋겠다. 맞습니다. 네. 네. 그래서 그럼 마지막 이제 네. 저희가 이렇게 3주 차를 달려왔어요. 그렇죠. 그럼 이제 마감을 해야겠죠. 그럼요. 한 달을 이제 네. 마감을 하는 네. 그런 루틴이 이제 필요한데 네. 이 마감을 하는 게 이제 한 달간 일한 걸 총 정리를 하고 다음 달을 새로운 마음으로 시작할 수 있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네, 그래서 마감에 대해서 한번 네. 설명을 해주시면 네, 가장 중요한 일입니다. 네. 왜냐면은 이제 회사의 네, 수익하고 네. 직결되죠. 맞습니다. 네. 네, 파는 것만 열심히 팔아도 안 네. 되고 네. 사는 것만 열심히 사는 것도 안 되고 네. 그래서 얼만큼을 팔았고 얼만큼을 샀는지에 대한 네. 마감과 청구서 작성을 해주셔야 되고요. 네, 그 다음에 세금계산서 발행으로 갑니다. 네, 물론 뭐 건건별로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시는 회사도 있겠지만 그런 회사라고 하더라도 업체별로 얼만큼의 세금계산서가 발행이 되고 있고 네. 그 다음에 하나를 놓치시면 안 되는 게 2월 되는 부분이 꼭 있어요. 맞아요. 네, 네. 여러분 회사는 격리권 아니야. 네, 사장님 거야, 사장님 거. 네. 그래서 제 마음대로 2월 시켜주시면 안 됩니다. 예를 들면 31일 날의 마감분을 상대방 회사가 마감 좀 시켜달래. 네. 보고하셔야죠. 왜냐하면 그 돈이 마감을 2월 시킨다는 거는 그만큼 돈이 덜 들어와요. 그렇지. 2월 되는 거니까 네. 그만큼 자금 계획에 맞아요.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 부분을 네, 해야겠네요. 네. 격리 담당자분께서 네 그렇게 하세요 라고 쉽게 결정하실 부분이 아니다. 네. 그래서 그 부분만큼은 꼭 보고를 통해서 조율을 하셔야 되는 거죠. 맞습니다. 그 다음에 네. 세금계산서 발행했고 그 다음에 부가세 정리했고 네. 그러고 나서 장부 정리했고 네. 여기에도 들어가죠. 네. 보고서가 들어갑니다. 맞습니다. 한 달 보고서. 매출. 사장님들이 너무 네. 궁금해하시죠. 네. 한 달에 얼만큼 매출이 일어났는지. 네. 매출 1억, 매입 2억. 안 되죠. 큰일 나요. 네, 큰일 나죠. 그렇기 네. 때문에 매출, 네. 매입 네. 정확하게 보고 네. 드려야 됩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예산이라든지 이런 비용 현황 관리 이런 거를 하셔야 되기 때문에 보고가 주기적으로 되어야 되겠습니다. 맞아요. 네. 보고를 통해서 월 마감을 이렇게 진행을 하시면 될 것 같고 다음에는 저희가 이제 그렇다면 마감을 업무에 이제 어떻게 보고를 해야 되는지 한번 이제 저희가 격리주간 일보를 통해서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네, 격리주간 일보는 주간에 발생한 매출과 매입, 자금 출납을 보고하는 보고서인데요. 주별로 하셔도 되고 거래량이 많이 없다면 월별로 하셔도 되는데 이 보고는
많이 하면 자주 할수록 업무 서로가 크로스 체크가 되기 때문에 좋은 맞아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많다고 너무 생각하지 마시고, 네. 자주 작성을 해서 관리를 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그래서 주간 일보의 주요 내용은 영업 현황, 그리고 자금 현황, 그리고 재무 상태 관련해서 이 현재 매출액이 얼마고 매출 원가가 얼마고 그래서 이익이 얼마예요. 손익 보고하는 거죠. 그리고 이제 뭐 고객 특이사항, 거래처 특이사항, 그리고 이제 자금 관련해서 저희가 현금 잔액이나 그 계좌 잔액, 대출 잔액이 어느 정도 상환을 했는지 이런 부분들이 이제 들어가면 좋고요. 이 작성하실 때 유의사항이 있어요. 네, 이 부분 한번 설명해 네. 주실 수 있으실까요? 맞아요. 네. 객관적이고 네. 좀 정확한 네. 정보를 제공하셔야 되고요. 네. 그 다음에 경영진이 이해하기 쉽도록 네. 작성되어야 됩니다. 네. 그 다음에 정기적으로 작성하고 시의 적절하게 보고하셔야 맞습니다. 됩니다. 네. 왜냐하면 대표님들은 네. 회계를 전공하신 분들이 아니시잖아요. 맞아요. 네. 네. 저희랑은 조금 다르게 또 보고 계시기 네. 때문에 그래서 조금 쉬운 방법으로 그런 면에서 보면 저는 경리나라가 네. 너무 좋은 프로그램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맞아요. 네, 너무 보고, 쉽게 네. 일할 수 있고 네. 또 쉽게 보고 드릴 수 있어요. 네. 그래서 정기적으로 정말 작성을 해서 하지 않으면 이게 음. 언제는 하고 언제는 안 하고 하다가 점점 안 하게 돼요. 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정기적으로 날짜를 정해서 네, 보고 주간도 정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네, 맞습니다. 네. 그 다음 이제 예시를 한번 보여드리면 이제 자금 현황 관련해서 이제 경리나라에 보시면 자금일보가 있어요. 자금일보를 통해서 현재 저희 회사에 그 잔액이 어느 정도가 남아 있는지, 그리고 입출식 예금 통장에는 어느 정도가 있고 거래 내역이 어느 정도가 있는지, 이거는 지금 현재 입출식 예금 내역까지도 같이 조금 합쳐서 만든 보고서인데요. 보통 대표님께서 그 계좌 내역 자체를 보고 싶어 하시는 분들도 계세요. 그래서 그거는 이제 입출 내역으로 해서 그 총 입금액, 총 출금액이 어떤 게 있었고 잔액이 현재 얼마다. 요거를 이제 보여주실 수 있으면 네, 좋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대출금도 현재 이번 주에 뭔가 갑자기 대출금 크게 상환을 그렇죠. 했을 수도 있어요. 네. 그래서 이게 상환이 됐고 이자가 어느 정도가 나갔고 대출 잔액이 얼마입니다. 요거를 이제 보고서에 작성을 넣어주시고 보고를 하시면 정말 네, 좋아하시겠죠. 그리고 이제 고정 지출액도 월마다 이게 고정 나가는 게 변동이 될 수가 있어요. 예를 들면 뭔가 렌탈이 끝나거나, 그렇죠. 네, 네. 아니면 뭔가 새로 차를 리스를 해가지고 해가지고. 뭔가 또 매월 나가야 되는 게 추가가 됐다. 그러면은 이제 며칠 날짜에 나가고 이게 어떤 용도인지 해서 정리를 해두시는 게 정말 좋아요. 그래서 얼마가 나가는지 미리 이제 고정비를 좀 예측을 해서 자금 계획을 세우실 수 있도록 네, 이렇게 보고하시는 게 정말 좋겠고요. 그리고 이제 보시면 이제 저희 어떤 회사든 매출 목표가 있으실 거예요. 그래서 그 부분을 미리 이제 대표님이랑 통해서 그렇죠. 목표 매출이 어느 정도가 되고 그러면 저희 현재 매출이 이 정도니까 목표 대비 이 정도 달성했습니다. 네, 이런 부분까지도 해주시면 정말 좋겠죠. 그래서 현재 매출 상황 그리고 매입 현황 이런 부분들을 이제 이 매출 매입 현황에다가 같이 넣어가지고 보고하시면 좋고요. 그 다음 마지막은 법인카드 사용 현황입니다. 맞아요. 네. 네. 법인카드도 사실 경리 담당자 분들이 이게 누가 어떤 용도로 썼는지 모르실 때가 정말 많아요. 그 법인카드를 뭐 한 10장인데 10분이서 다 가지고 계신데 이거를 다 알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이 부분도 내용을 이제 기록을 해서 누가 어느 정도를 썼고 어떤 카드를 이렇게 썼는지 기재를 하셔가지고 모르는 내용은 이제 확인 요청을 하시고 이런 식으로 보고서를 작성하시면 내가 모르는 것도 공론화돼서 알 수가 있어요. 그럼요. 네. 네. 그래서 요렇게 만들어진 데이터를 가지고 비용 규정 만드시면 됩니다. 네. 네. 그러니까 네. 숫자를 보고하는 사람들이에요, 저희는. 맞아요. 네. 뭐 김 이사님이 돈 많이 쓰세요. 법인카드 많이 쓰세요. 이런 말씀보다는 김 이사님이 어느 정도를 쓰시고 박 이사님이 어느 정도를 쓰시고 김 기사님이 이만큼을 쓰시고 박 기사님이 이만큼을 쓰시고 이런 용도로 쓰시고 여기에 제일 많이 소요가 됐고 그래서 이런 부분은 좀 불합리하다라는 것들이 실제로 이런 데이터, 숫자로 만들어져야 맞아요. 그래야 신뢰를 얻으실 수 있습니다. 맞습니다. 그냥 말씀드리는 것보다 숫자가 들어가면
확실히 신뢰도가 높아져요. 맞아요. 네. 누가 얼마 이거 더 썼어요. 이게 아니라 구두상으로 하는 게 아니라 이런 데이터를 가지고 네. 객관적인 사실을 가지고 이제 말씀을 하시는 게 네. 네. 아무래도 그리고 또 좀 더, 네. 이렇게 해야 경영 관리가 실제로 맞아요. 네, 네. 되는 거죠. 맞습니다. 네. 그러니까 네. 큰 회사만 하는 건 아니에요. 네. 예로 카드는 뭐 굉장히 많이 쓰시고 그 업무가 많은데 네. 그거에 대한 집계들이 좀 명확하게 좀 돼서 그 부분을 또 줄여야 돼요. 맞아요. 네. 늘리는 거 생각보다 매출 늘리는 거 생각보다 어렵습니다. 어렵죠. 그러면 이익이 남게끔 네. 하려면 줄이셔야 돼요. 네. 네. 근데 사실 비용 네. 줄이는 거 되게 어려워요. 고정비 줄이는 게 정말 어렵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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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많이들 그러려면 힘들어하시고 파악을 끝내놓고 네. 어느 부분에서 저는 실제로 네. 갔더니 한 3년 정도 네. 계속 네. 자동이체 되는 걸 봤어요. 아. 네. KT를 안 안 쓰시는데 쓰는데도 계속 맞아요. 자동이체가 네. 되고 있어. 네. 네. 맞아요. 그래서 생각보다 보다 놓치고 있는 것 때문에 돈이 새는 것들이 많기 때문에 많아요. 네. 그 이렇게라도 관리를 하시는 걸 정말 네, 추천드립니다. 네. 네. 그래서 법인카드 사용 현황, 그 다음에 또 웬만한 것들은 이제 또 거의 다 신용카드로 네. 업무를 진행하시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네. 정리도 네. 꼭 필요하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맞아요. 저희 카드 쓰는 것만 봐도 한 일주일 지나면 내가 이걸 뭐 샀지라고 되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자주 보고하고 자주 체크해서 빠지는 거 없이 가져가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사장님들도 좀, 경리분들이 보고서를 안 주시면 사장님들이 좀 물어보시는 것도 전 필요하다고 차라리 봅니다. 이런 틀을 이제 전달을 해주셔서 작성하실 수 있도록 미리 말씀해 주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그럼요. 보통 사장님들도 격리 직원분들에게 뭘 시켜야 되지? 어차피 뽑았으니까 알아서 하는 거 아니야 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서로 이렇게 협의를 해보시면 네, 업무나 이런 커뮤니케이션이 더 잘 되실 것 같습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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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은, 오늘 준비한 이제 강의는 여기까지고요. 네. 저희가 이벤트로 방금 이제, 일일일보와 주간일보를 이제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카카오 채널에 격리법인 1조를 추가하셔서 일일일보, 주간일보 만들고 싶습니다. 라고 채팅을 주시면 파일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저희가 이제 질의응답을 하고 넘어가려고 해요. 네. 지금, 잠깐 이제 질문을 채팅방으로 한번 올려주시면 저희가 선정해서 이제 답변을 실시간으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답변 한번 올려주시면 지금 이제, 적합성, 적법성 그렇죠. 검증. 네. 조금 말이 어렵지만 이 비용 쓴 게 적합한지, 네, 그리고 적법한지, 그런 부분들을 체크해서 가셔야 되겠고요. 검증해야 되죠. 그리고 이정수님께서 회사 현황 정리가 격리 업무의 출발 같고 정말 중요한 것 같아요. 맞습니다. 이 현황 관리가 안 되는 것도 정말 많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정환님께서 정 대표님은 출장 격리를 어떻게 시작하게 되셨을까요? 시작이 궁금합니다라고 질문 주셨습니다. 너무 좋은 질문이시네요. 저도 궁금합니다. 네. 그러니까 격리분의 정년이 42세예요. 생각보다 짧아요. 짧네요. 네. 왜냐하면 사장님들이 그만큼 지금 어려지고 계시죠. 그렇죠. 그러니까 사업을 조금 이제 쉽게 창업하실 수 있는 시대가 됐기 때문에 그래서 사장님들이 어려지시는 것만큼 격리분들의 그런 정년도 조금 저는 이제 짧아지고 있다라고 생각이 드는데 그렇다 치고 나면 저는 정년을 이제 너무 훌쩍 넘긴 나이에 아직까지 일을 하고 있다는 것에 대한 자부심이 좀 있는데요. 우선 출장 격리는 저는 격리라는 이 직업은 너무 마음에 드는 거예요. 그렇죠. 적성에 제 적성에 딱 맞아요. 근데 이 직업을 직장 때문에 안 하게 되는 게 좀 싫었어요. 그러셨군요. 그래서 제가 직업은 그대로 유지하면서 직장만 좀 바꿀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이 있을까? 평생 직장이 없어진 만큼 평생 직업이 가능하도록 좀 설계를 하신 거네요. 플랫폼을 만들면 사장님들이 저를 좀 공유할 수 있지 않을까.
그래서 저를 좀 네. 공유하게 하게끔 네. 플랫폼을 좀 만들어 보자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네. 이제 출장격리 업을 시작하게 된 거고 네. 또 출장격리 업을 하면서 중요한 게 사실은 저는 격리나라예요. 아, 네, 저는 격리나라만 가지고 네. 이 업무를 합니다. 아, 네, 다른 프로그램보다도 저는 격리나라를 선택한 게 저한테는 좀 최고의 선택이 아니었나 네, 싶습니다. 네. 네. 네, 너무 좋은 답변 감사드립니다. 지금 최경아님께서 격리 업무의 기준과 정의는 무엇일까요? 라고 해주셨는데 질문 어렵죠? 네. 네, 격리 업무의 기준과 네. 정의는요. 우선 저는 네. 초반에도 말씀드렸다시피 네. 1년 동안 내가 해야 되는 일들에 대한 것들을 쭉 정리를 좀 해봤어요. 아, 네. 네. 매일매일은 네. 이런 월은 이런 네. 이걸 함축해서 설명을 드렸어요. 네. 근데 회사는 네. 바다와 같습니다. 그렇죠. 네. 네. 고래도 있고 상어도 있고 네. 고등어도 있고 새우도 있고. 네, 새우도 있고 네, 멸치도 있어요. 네. 네. 살아있는 생물과 같기 때문에 맞아요. 네. 어느 회사에 가더라도 내가 해야 되는 일은 무엇인가를 먼저 생각하는 게 저는 맞다라고 보고요. 네. 이 회사에서 뭐 정말 납품과 네. 뭐 생산이 아니라면 네. 저는 무슨 일이든지 제가 다 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그래서 실제로 돈과 관련된 네. 모든 일, 모든 일. 네, 그건 저는 제 일이라고 생각을 해서 네. 이걸 시스템 안으로 들어와야죠. 그렇죠. 네, 시스템 안으로 들어온다면 이거는 격리 업무가 체계화될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맞습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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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다음 질문은 직원이 법인카드로 개인차 주유를 합니다. 월 10만 원 한도 내에서 하는데 부가가치세 공제가 가능한가요? 가능하다면 따로 생길 서류가 있나요? 사장님이 복지 차원에서 주유를 하라고 한 것 같아요. 라고 말씀해 주셨네요. 네. 자, 여러분. 네. 여기서 중요한 게 뭐냐면 개인 카드로 주유를 하시면 연말정산에 반영이 돼요. 네. 그렇죠? 그쵸. 네, 빼줘야 되는데. 연말정산에서 다 네. 빼야 돼요. 그거 다 네. 빼서 하실 거예요? 근데 법인카드라고 질문 네.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는 네. 법인카드로 개인차 주유를 하시는 거잖아요. 네네네. 그러니까 법인카드로 개인차 주유를 하시는데 그 개인차가 사실은 회사 차는 아니잖아요. 그쵸. 개인차죠. 개인차잖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복리후생비에 해당이 돼서 그렇죠. 네. 복리후생비는 또 네. 부가세 공제 대상이 되기 때문에 네. 저는 가능하다라고 보고요. 네. 그 대신에 좀 잘 정리를 해서 주면 이미 뭐 법인카드 사용 내역에 다 있기 때문에 네네. 그 대신에 이제 차량이 실제로는 이제 공제 대상 차량이 별도로 있잖아요. 맞아요. 네, 공제가 그래서 가능한 차량인지 보셔야 됩니다. 또 봐야 되기 때문에 이 부분은 세무 대리인하고 조금 상의를 하는 게 맞습니다. 네. 네. 그 개인차라도 업무랑 연관이 있다라고 하면은 그 차량이 어떤 차종인지 공제가 가능한 차량인지 한번 확인을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네. 그래서 경차나 이제 9인승 이상, 네, 아니면 뭐 트럭인지 또 봐야 되고 보셔야 되기 때문에 네. 복지 차원에서라고 하시면 사실 그렇죠. 급여에 비과세로 이제 자가운전 보조금을 넣으시는 경우도 있는데 20만 원까지. 근데 이제 또 이 부분하고 중복되면 그렇죠. 중복되면 또 나중에 급여로 처리가 되기 때문에 그 부분도 좀 잘 확인을 해보셔야 됩니다. 돼요. 네. 그래서 충분히 세무대리인과 그 협의를 해보셔야 되고요. 그리고 지금 출장 격리가 직접 오셔서 교육을 해주시는 건가요? 라고 질문을 주셨네요. 네, 뭐 저는 이제 뭐 가서 교육도 하고 업무도 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언제든지 정연 출장 격리를 불러주시면 됩니다. 네. 네, 답변 감사합니다. 또 추가적인 질문 없다면 이제 제가 이제 마무리를 좀 마무리를 이제 해야 될 시간인데요. 네. 자, 제가 예진 팀장님 너무 좋아하잖아요. 아, 감사합니다. 왜 좋아하는지 아세요? 모르겠습니다. 네, 여러분 좋은데 이유가 없잖아요, 그죠? 네, 저는 예진 팀장님을 너무 무조건적으로 좋아해요. 감동이에요. 무조건적으로 좋아하는 이유는 동료이기 때문이죠. 저는 이제 정연 출장격리라는 회사에 몸을 담은 사람이고 이제 모두라는 회사에 몸을 담은 우리 둘이 만나서 사실 같이 일을 할 일이 없어요. 그렇죠. 그렇잖아요. 근데 어떻게 보면
일을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비슷한 네. 일을 하고 있기 있는 때문에. 거죠. 네. 우리는 네. 동료라는 거죠. 아, 너무 좋습니다. 네. 네. 그래서 네. 여러분 격리의 세계관이라고 제가 네. 이제 이름을 좀 붙였는데 네. 자, 여러분 격리는 네. 좀 상대적으로 외로운 직업일 수밖에 없어요. 맞아요. 네. 혼자 해야 되고 네. 또 이제 격리분들끼리 이런 커뮤니티가 그렇게 많지 많지가 않기 때문에 네. 그래서 저희처럼 네. 이렇게 옆에 네. 동료가 이렇게 있다라고 네. 생각해 주시고 언제든지 맞습니다. 네. 커뮤니티를 통해서 네. 서로 고민을 나누고 네. 이해하고 또 이런 부분에 대한 네. 얘기들을 조금 나누는 것도 네. 필요하다라고 보고 그런 면에서 본다면 지금 굉장히 네. 열정적으로 잘하고 계신 예진 팀장님이 네. 저는 너무나 좋아하고 네. 존경하죠. 아, 제가 네, 좀 리스펙합니다. 아, 감사합니다. 네, 정말 격리라는 공통점을 가지고 네. 이 직업을 사랑하는 격리의 세계관이라고 이제 말씀을 해주신 것 같아요. 너무 이제 대표님과 함께하면서 정말 많은 인사이트를 얻는 시간이었습니다. 혹시나 저희 오늘 강의에 대해서 궁금하신 점이 있다면 격리나라 TV 오픈 채팅방 또는 격리법인 일조 카카오 채널로 남겨주시면 성심성의껏 답변을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까지 끝까지 정말 함께해 주시는 실무자들 분들 대표님들께 마지막으로 한 말씀 해주신다면 네. 네. 응원과 네. 에너지를 네. 드립니다, 여러분. 아, 힘내세요. 화이팅 하세요.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